안녕하세요. 보디에어 플랜트 원장 유화정입니다. 오늘은 SNS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좀 핫하게 언급이 되는 속눈썹 영양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속눈썹이 짙어진다, 빨리 자란다 이런 것들 출시하고 있는데 특정 계열의 속눈썹 영양제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에스테틱, 살롱 이런 데를 내서 오프라인 톤의 가맹점 형태로 유통이 되고 한 통에 1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고가예요. 일반적인 속눈썹 영양제 한 2, 3만 원 정도면 사는데 그것보다 더 비싸요. 확실한 효과, 효과 보장 이런 멘트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런 제품들 정말 효과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안전할까요? 부작용 없을까요?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요새 많이 광고되는 거는 이 제품이에요. 이 홈페이지에 생제 페이지를 잘 보면 새로운 물질 없다,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성분이면 대기업에서 이미 만들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 제품의 전성분을 한번 볼게요. 이 전성분 찾기 어려웠어요. 일단 이 제품을 다루는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을 수입하는 아니면 해외에서 직구하는 이런 데 수입업자는 전성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힘들게 전성분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성분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끝에 가장 맨 끝에 있는 성분 보이시나요? 이소프로필 클로프로스테네이트라는 성분입니다. 화장품의 전성분 자체는 함량이 많은 순대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다는 건 함량이 가장 적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제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성분입니다. 예전에 엘러만에서 나온 라티세 이런 거 기억하실까요?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를 바르면 눈 주위의 눈썹, 속눈썹이 진해지고 굵어진다라는 사실은 사실 예전부터 녹내장 안약,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성분의 녹내장 안약이 나왔던 그 오랜 시절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 녹내장 안약을 쓰는 사람들이 속눈썹이 짙어졌어요 라고 흔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부작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녹내장에 쓰는 안약보다 더 적은 용량의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인 비마토프로스트를 속눈썹을 연장하는 이용 목적으로 팔아볼까 라고 하는 제약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다국적 제약회사인 엘러간이고요. 이 엘러간에서 라티스라는 속눈썹 영양제를 FDA 승인을 받고 전문의약품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도 예전에 이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발랐을 때 눈 주위가 색소 침착이 올라오고 눈꺼풀 부었어요. 가려워요. 따끔따끔해요. 눈두덩이 꺼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 차츰차츰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결국 이 제품을 수입한 한국의 제약회사가 수익성이 없음을 이제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국에선 지금 라티세가 팔리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 나온 확실한 효과 보장, 비싼 금액, 홈페이지 잘 보면 소량만 써라, 눈꺼풀에 자극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소플로필 클로프로스테네이트 성분이 들어간 속눈썹 영양제들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걸까요?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과 화장품을 유통하는 것은 적용되는 법률이 아예 달라요. 우리가 의약품을 유통을 하려면 의약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에 대해서 식약처의 감독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전성분표 보세요. 진짜 처음 보는 성분들 너무 많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런 잡다한 성분들이 다 필요하고 바닷물 이거 뭐야? 이게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라는 생각 들죠? 이건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을 만드는 데에는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화장품 만들 때 이거 이런 성분 넣지 마 라는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건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바닷물 넣어도 되나요? 우리 규제 목록이 없는데 바닷물 넣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이소프로필 클로프로스테네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법령에 사각지대여서 이게 포함이 되는 제품들이 유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있을까요? 제일 흔한 거는 이제 눈가 발랐을 때 따가워요, 가려워요, 빨개져요, 부어요, 눈 빨개졌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속눈썹이 자라려면 하루 이틀 만에 자라는 게 아니라 4에서 6주 정도 쓰셔야 되거든요. 한 달 정도 쓰셨을 때는 계속 빨개지고 가렵고 이게 접촉성 피부염 일어난 것처럼 빨개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적인 염증이 색소 침착을 발생시킵니다. 다크서클이 진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 부작용이 사실 상당 부분 돼요. 염증으로 인한 색소 침착은 사실 사용 중단하시면
서서히 영구적이지 않은 서서히 돌아오기는 해요.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부작용은 이걸 진짜 장기적으로 썼을 때 이 눈 주위의 지방 세포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두덩이 지방이 감소해서 아이볼이 깊어졌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끊으면 돌아오나요? 사용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100% 잘 돌아오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게 안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PAP 현상이라고 하는데 기존 비마토프로스트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가 들어간 속눈썹 생장제와 동일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고요. 이거의 위험성을 알고 쓰셔야 되고요. 사용을 하실 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조금만 바르세요. 상세 페이지에 써있어요. 밑에 바르지 마세요. 아래 눈꺼풀에 하얀 검에 색소 침착이 된다? 이거는 다크서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어차피 눈 깜빡거리시면 아래쪽에 찍혀요. 그리고 이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자체가 많이 바르도록 된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윗눈꺼풀에다가만 정말 소량 바르시고 눈이랑 최대한 조금 떼어 바르시고 젊었을 때 잠깐 속눈썹 도와주려고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오늘은 속눈썹을 길고 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꽤나 비싼 이런 화장품들 정말 효과 있을까에 대해 알아봤고요. 화장품 업계는 사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짜 큰 화장품 회사들 R&D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거 쓰면 속눈썹 진해지고 많이 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쓰겠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고 곧 규제가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고민한다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